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박연규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이 행사, 그 넥스라이즈 컨퍼런스 자체는 그 AI를 가장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컨퍼런스로 알고 있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커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꼭 AI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양자라든지 다른 기술들을 소개드리는 거는 아마 다른 기술들을 접목해서 또 어떤 새로운 사업 분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그 뭐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 양자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양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지금은 그 양자 2.0 시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가 양자 역학이 탄생한 지 정확하게 또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굉장히 큰 행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날로그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냥 그 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혁명, 즉 이제 전자공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IT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 디지털 혁명을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이때는 주로 0하고 1로 이제 특성 지어지는 이러한 이제 비트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혁명을 가져왔고, 자 그럼 이제 양자라는 건 뭐냐? 그 뭐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 0하고 2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몇 비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쪽에 다 IT 계통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같으니까 다 쉽게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비트 하나는 0하고 2를 나타내는 그냥 하나의 단위인 건데, 그 양자에서는 이거를 이제 큐비트라고 부르죠. 이제 퀀텀 빛. 그래가지고 이제 큐비트라고 부르는데, 큐비트도 마찬가지로 0하고 2를 얘기를 해요. 근데 기존의 이제 고전적인 비트하고 다른 거는, 그 기존의 고전적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순간에는 0 아니면 1이라는 값을 가리켜야 되는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0하고 2를 동시에 그 이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비트가 그냥 딱 0, 1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0도 가질 수 있고 1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비트다 그러면은 뭐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3비트라 그래서 뭐 이게 이 자릿수는 많아지지만은 한 순간에 가리키는 값은 하나인데 반해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큐빗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큐빗도 0, 1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 큐빗도 0, 1을 가질 수도 있고, 세 번째 큐빗도 0, 2를 가질 수가 있어서 그 조합을 따져보면은 약 2의 3승계, 즉 8개에 해당하는 어떤 이 정보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는 한순간에 하나, 그렇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는 한순간에 여러 스테이지를 가질 수 있어서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굉장히 근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자 컴퓨터로 하면은 뭐 계산이 엄청나게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팅을 쓰면은 굉장히 많은 효율성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 개발 쪽이거든요. 신약 개발할 때에는 어떤 그 병이 있고 거기서 약의 어떤 조합을 계속 대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속적으로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시리즈로 쫙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컴퓨터를 하면은 그 시리즈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를 쓰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조합을 동시에 한꺼번에 그냥 딱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합한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우월하다. 근데 이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자 기술하고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어, 뭐 15년, 30년 안에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가장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가 변곡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한다 그랬잖아요. 이 개념이 AI에 적용되면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달성할 수 없는 굉장히 빠른 계산을 가능하게 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AI와 양자 컴퓨터가 결합되는 시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양자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 굉장히 빠른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양자 네트워크이다. 양자 네트워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자의 특징 중에서 그 얽힘이라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거는 두 개의 어떤 뭐 파티클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원자가 됐든 뭐 광자가 됐든 어떤 거든지 이런 파티클이 한번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얽히면은 그것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도 그 얽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관련성이 계속 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뭐 광자 같은 거를 이쪽에서 어떤 정보를 담아서 저쪽으로 보내고 굉장히 멀리 보낸 다음에 이쪽의 정보를 바꾸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쪽에 가 있는 광자의 정보도 바뀌는, 그래서 굉장히 뭐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기술을, 이러한 특성을 양자의 얽힘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을 이용을 해서 양자 통신, 전혀 그 해킹이 불가능한 그러한 이제 양자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양자 센싱이 되겠고요. 양자 센싱을 통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굉장히 정밀하고 그 다음에 예민한 이러한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것이 또 어떤 세상을 열릴 수 있는지 제가 뒤에서 이제 예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양자에 대한,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미국의 예를 들어도 이게 2023년도 자료예요. 약 그 5조 원 정도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그 5조 원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양자 연구를 정부보다는 일반 민간에서 더 많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그 미국이 투자하는 그 양자 연구의 전체 규모는 사실은 5조 원보다 훨씬 크고요. 중국이 굉장히 뭐 모든 기술에서 중국을 따라가고 있죠. 미국을 따라가고 있죠. 미국은 그 정부 사이트로만 보면은 미국이 한 4배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20조 정도를 연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비교해 보면은 약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뭐 미국에 비해서 약 5%, 한 중국에 비해서 1점 몇 프로 정도 되는 굉장히 그 작은 예산만을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요. 뭐 경제의 어떤 수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도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023년에 그 양자 기술에 대한 그 전략을 통해서 비전과 정책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2024년에는 그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그 법률까지도 제정을 해서 법적으로 양자 기술을 뒷받침하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퀀텀 이니셔티브라는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퀀텀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R&D를 넘어서 그 산업화하고 양자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리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왼쪽 하단에 보면은 그 R&D 예산, 전체 예산의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R&D뿐만이 아니라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생태 시스템, 그 다음에 뭐 국제 협력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제 부원장이고 양자 기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연구원은 그 헌법하고 법률에 이제 명기가 돼서 국가 측정 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1m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1kg을 정확하게 정의해서 국가의 모든 산업에 이 측정 기반을 제공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측정 표준을 기본 미션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측정 표준의 정의가 양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양자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관련된 응용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소의 연역인데 50년 전에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올해 저희가 이제 50년째 되는 그러한 해가 되고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제 산업에서 필요한 이런 표준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삶의 질 확장과 더불어 뭐 바이오라든지 화학 이런 표준으로 확대를 했고 산업에서 필요한 뭐 디지털 뭐 통신 이런 데에 대한 표준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양자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국가 전략 산업에서 요구되는 측정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와 관련된 연구 동향인데요. 저희가 1995년 지금부터 거의 그 3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스키드라고 하는 양자 간섭계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퀴드 기술을 이용해서는 굉장히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고 그러한 기술이 이제 확대가 돼서 뭐 사람의 우리가 건강검진 가면은 심전도 검사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량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미세한 게 이제 심자도거든요.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장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자기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이제 큰 금액으로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미세 자기 측정하는 결국에 이제 초전도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초전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표준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그 원자를 다루는 그 이제 시간 표준은 결국에는 원자 시계 더 나아가서 이제 광시계 이런 걸로 구현이 되고 원자를 다루는 기술들을 응용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자 다루는 기술들을 갖게 됐죠.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아이온큐라는 굉장히 유명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그 이온 기술, 그 다음에 그 중성 원자 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양자 기술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연구소가 왜 양자 기술을 하냐? 측정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양자 기술들이 많은 것들이 그 미국의 표준연구소인 NIST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온큐 거기에 창립자가 니스트에 있던 연구원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사실은 이제 아이온큐라는 지금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그러한 회사를 창립을 했고요. 초전도 양자 컴퓨팅을 이루는 그러한 기술도 미국의 이제 전기 표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출발을 한 그러한 상태고요. 지금 또 각광받고 있는 중성 원자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 표준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적으로 정밀 측정을 통해서 결국엔 양자 기술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요 조직도가 이제 저희 현재 연구원의 조직도가 되었는데 그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 그 연구 그룹들이 양자 연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 그룹들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뭐 K 퀀텀 국제협력본부, 국가 양자 정책센터, 양자 국가기술 전략센터 이제 이런 조직들은 그 과기부라든지 뭐 과기부 내에 있는 혁신본부라든지 이런 그 국가 정부를 바로 서포트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총괄하는 게 이제 양자 정책 총괄본부인데 그 제가 이제 부원장으로서 같이 이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양자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양자기술연구소는 현재 저희 우리나라 모든 기관을 통틀어 가지고 단일 조직으로 가장 큰 양자 연구를 하는 조직이 되고요. 그리고 쓰는 뭐 인력은 약 100명이 넘는 인력이 이제 양자 연구에 몰입을 하고 있고, 쓰는 예산은 1년에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양자 연구에 대한 그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뭐 200억이 아니라 한 4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저희가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뭐 양자 연구의 어떤 결과물들, 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양자 연구의 어떤 현황 수준 이 정도 얘기가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 연구원은 그 초전도를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20큐빗, 뭐 20큐빗이 아까 뭐 20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굉장히 그냥 저열한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큐빗은 양자 컴퓨터의 비트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2의 20승에 해당하는 모든 연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는 게 20큐빗이라는 그러한 컴퓨터고요. 20큐빗짜리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시연에 성공을 했고, 내년 말까지는 50큐빗을 개발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자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양자 센싱 그리고 양자 네트워크를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그러한 이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에 그 새로 출범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프로젝트에 의하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한 8년 내로 그 300큐빗 정도 되는 굉장히 그 고급 사양의 그러한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전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성 원자를 이용한 그러한 이제 양자 컴퓨터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하나하나 뭐 어떤 원자를 쓰느냐가 중요하지만은 가장 그 다루기 쉬운 그 이터뷸이라는 원자를 사용을 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원자 하나하나를 다 정렬을 시키고 레이저를 조작을 하면서 그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00개 정도 10×10에서 그 100큐빗이 그 구현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그 원자들을 이용을 해서 쫙 배열을 시켜서 크리스라는 그냥 그 디지털 형태로 그 글자를 표현한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밝게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그 원자를 또 컨트롤해 가지고 빛이 나게 했다는, 그러니까 원자를 잘 다룰 수 있다는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쪽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통신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양자 직접 통신, 이거는 이제 광자, 그러니까 포톤을 원거리를 직접 보내서 그 직접 양자 통신을 달성한 세계 최초의 결과고, 그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국가보안연구소 사이 약 그 광통신으로 연결돼 있는 그 20km 정도의 길이에 대해서 양자 직접 통신을 성공한 그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빨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런 개념은 양자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슈퍼컴퓨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그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CPU가 그만큼 빠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CPU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성능 컴퓨터를 여러 개를 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다, 그런 개념이 이제 슈퍼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은 뭐 가뜩이나 빠른데 더 빠른 통신이,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이제 양자 컴퓨터를 또 엮어서 연결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통신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양자 센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뭐 양자를 이용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양자 원자 시계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양자 원자 시계를 소형 그 칩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손목 시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로도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중력계는
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중력 가속도를 막 측정을 하잖아요. 뭐 우리가 9.8로 알고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지역마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고도에 따라서 다르고 위도 경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어떤 광물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밀도가 달라지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지표면을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광물 탐사에도 응용을 할 수 있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속에서는 그 GPS 수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을 못하거든요. 근데 미리 그려놓은 어떤 중력 지도에 대해서 이 중력계를 가지고 싣고 다니다 보면은 내가 이 중력 지도에 어느 위치에 있다, 즉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대체항법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또 많은 양자 센서가 있는데 현재 가장 정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퀴드를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한 그 자기 센서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자기 센서를 이용을 해서 지구 자기장 맵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력 맵을 이용을 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그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이러한 그 대치 항법으로도 이 자기장 기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자기 센싱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뭐 출연 연구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양자 연구를 하는 출연 연구소들을 들면은 표준과학연구원, 서울에 있는 키스트, 뭐 애트리, 그 다음에 양자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키스티,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4개 연구소가 합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양자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런 연구를 하기로 했고 이 하반기부터 출범할 그럴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양자 분야에 대해서는 그 표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양자 기술이 이제 태동인데 무슨 벌써 표준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자 기술,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 개발을 넘어서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니셔티브 계획에서 산업화를 목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표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이상 기술 개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산업화로 가고 있다. 그러한 바로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양자 산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그 양자 컴퓨팅, 양자 전환,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산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양자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제 그러한 게 아니라 그 양자를 모티브로 하는 그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기업을 성장을 시키겠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대전을 위주로, 그러니까 대덕 연구단지를 위주로 해서 성장시키는 약간 이런 지역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근데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VC도 들어와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근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자 전환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퀀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기존에 그 양자하고 관련이 없었던 기업들을 양자로 전환을 해서 성장을 시키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뭐 IBM 같은 경우에 뭐 1000큐빗짜리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굉장히 이제 양자 컴퓨팅 연구의 선두주자를 알고 있는데 뭐 10조 이상씩을 투입을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수익 보는 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양자 분야에서 지금 현재 그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에 부품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에 이제 뭐 RF 케이블 이런 것들도 양자 영역으로 가서 극저온에 쓰고 그러면 그 특성이 달라져서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가 잘하는 이러한 그 소부장 기업들을 양자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양자 기업으로 도와주겠다. 그것이 이제 이런 사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퀀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양자 연구 거점을 크게 정부에서 2개를 수범시켰습니다. 하나는 주로 활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하나는 원천 기술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활용하고 관련된 거는 서울에 있는 키스트가 주관을 하고, 원천 기술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대전에 있는 저희 그 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양자와 관련된 산학연이 같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적극적으로 양성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있는 그뭐 양자하고 관련 없는 이러한 그 기업의 그 연구자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자 연구자로 적극적으로 또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서 양자 전환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양자 기업을 만들어서 올리고 양자 인력을 양성하고 결코 시간적으로 못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적으로 양자가 아닌 기업을 양자화시키고 그 다음에 양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양자 전문가로 바꿔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전략을 통해야지 우리가 양자에 대한 그 인력과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을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국가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새롭게 그 건물도 지금 지을 계획이 있고 혹시 나중에 양자 관련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건물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코웍도 가능할 그럴 찬스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양자 기술은 더 이상 그 픽션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기술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그 AI하고 접목하면은 굉장히 그 좋은 사업 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